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섬 게임을 만든 올림포스의 팀장 AD, TA를 맡은 김익지라고 합니다. 현재는 컴투스에서 라이팅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작년 여러 상을 수상하고 또 많은 전시에도 참여했던 하늘섬이라는 게임에 대한 그래픽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늘섬은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였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룩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룩뎁은 아트 방향성과 작업 과정, 라이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점,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치고 졸업한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에 앞서 저희 게임의 소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들 보고 오셨나요? 하늘섬 게임은 작년 2022년에 진행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졸업작품입니다. 40분 내외의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진 캐주얼 쿼터뷰 액션 게임으로 유니티 URP에서 PC 플랫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모두 마친 상태이며 올해 2월에 성공적으로 스팀에 무료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하늘섬 게임은 2022년 MWU 베스트 오브 게임 상과 베스트 스튜던트 상 두 개를 모두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마 하늘섬 게임을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가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왜 게임에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6월경 MWU 상을 수상할 당시에는 하늘섬 게임은 3인 멀티 협동 게임이었으며 게임의 진행 방식도 구성도 이후와 정말 달랐습니다. 현재 스팀에 올라와 있는 오른쪽 이미지의 하늘섬은 어드벤처 싱글 게임으로 6월에 수상할 당시보다 더 많은 컨텐츠와 액션성을 살렸습니다. 그래픽도 두 가지는 모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UI나 환경 구성, 레벨 디자인 등 좀 더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하늘섬은 그래픽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뛰어난 식생과 자연 표현, 아기자기한 캐릭터들, 또 몽환적인 분위기와 색감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늘섬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앞으로 천천히 게임 하늘섬의 그래픽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룩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이야기를 하기 앞서 환경에 관련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섬은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조금 다른 특수한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작품이기 때문에 처음 게임을 개발할 당시 출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게임을 플레이해 주시는 분들보다 영상으로 우리 게임을 접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학생 신분이고 또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나 스튜디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팀원들은 개인 컴퓨터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학생 개발이기 때문에 현업 경험이 당연히 없어서 게임 개발에 대한 경험 또한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저희는 개발에 대한 내용을 한쪽에 더 정확히 포커스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지만 전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 게임으로 상업적인 수입을 얻거나 많은 인지도를 쌓을 필요보다는 게임을 완성하고 교내에서 좋은 평가로 성공적으로 졸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 기억에 정말 오래 남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뒷받침해주는 좋은 비주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에 말했다시피 규모가 큰 컨텐츠를 개발할 힘은 없었습니다. 대성당이나 아니면 펼쳐진 전경, 화려한 이펙트나 연출은 조금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개발 기간이라는 점이 좀 이 점에 한몫크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을 지어내는 포인트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좋은 비주얼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들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게임들이 생각나시나요? 얼마 전에 출시한 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호라이즌이나 레데리 같은 실사 게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들의 와우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어드벤처 게임에서 모험심을 자극하면서 방대한 콘텐츠를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 높은 곳에서 펼쳐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연출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이 게임 초반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게임을 생각했을 때 그 게임의 와우 포인트를 가장 많이 또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들을 저는 하늘섬에서도 느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드벤처 게임들은 시점이 자유인 3인칭이 많았고 컷오브 게임의 환경에선 시네마틱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플레이 화면에서는 땅만 계속 바라보는 화면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스쳐 지나가면서 슬쩍 게임을 봐도 기억에 남는 주목성 요소가 확실한 게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그런 주목성 요소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컷오브 환경에서 카메라를 못 들어 올린다면 그래, 땅에 하늘을 넣자. 이런 고민들로 하늘섬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컷오브의 환경이지만 하늘에 떠있는 섬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 자연스럽게 유저는 하늘과 땅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고 밝은 하늘과 어두운 땅의 조합으로 명도 대비도 확실하게 만들어져 더 풍부한 화면 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섬이라는 컨셉은 이런 와우 포인트 설계에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저희 게임의 장면이 캐릭터가 공중에 펼쳐진 이런 이미지 같은 돌다리를 건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섬이라는 컨셉을 가진 게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획 초반 비주얼적 요소를 고려해 게임을 설계해 좋은 그래픽과 장면들을 유저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몽환적인 분위기와 상상 속의 섬이라는 컨셉에 힘을 더 싣고자 모험이라는 요소도 함께 넣어 배경 컨셉이 완성되었습니다. 덕분에 게임의 이름도 큰 고민하지 않고 하늘섬 컨셉을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는 하늘섬이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 배경에 대한 컨셉은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더 남았는데 어떤 그래픽 스타일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쿼터뷰 캐주얼 게임과 쿼터뷰 실사 게임, 둘 다 모두 대표되는 게임이 존재하고 캐주얼과 실사,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을 목표에 성공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그래픽의 장단점은 정말 많지만 학생 개발이라는 환경을 놓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캐주얼 게임은 유저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직관적인 실루엣으로 구성해 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비교적 약한 비주얼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어 그래픽으로 충격을 주고 싶은 우리 게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사 게임은 확실히 이런 캐주얼의 이런 점과는 좀 반대됩니다. 화려한 비주얼로 이목을 끌어당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짧은 개발 기간과 적은 경험을 가진 우리가 만들기에는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캐주얼과 실사의 장단점을 보완해 하늘섬은 캐주얼한 캐릭터와 실사 배경이라는 조합의 아트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캐주얼한 확실한 실루엣을 가진 캐릭터와 낮고 튀는 부분 없는 통일감 있는 배경의 조합으로 플레이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하늘섬 프로젝트의 비주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 에셋들로 먼저 배경을 꾸려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땐 서버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픽보다 좀 더 먼저 안정적으로 게임이 돌아가는지가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4월엔 더미 리소스를 제작해 카메라와 비주얼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쉐이더나 연출, UI는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이때 제작한 아트 리소스들의 실루엣과 색감을 좀 더 폴리싱해 이때를 계기로 아트 방향성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6월엔 협동게임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그래픽을 거의 다 완성시켰었고 여기서 부족한 점, 이렇게 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플레이어 이동 동선에 대한 유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나 아니면 그림자가 타는 라이팅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오른쪽 11월에 완성된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그래픽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토타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빠르게 엔진의 리소스를 적용해보고 또 이 때문에 시각적인 문제점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여유로운 폴리싱 기간을 가질 수 있었고 더욱 높은 완성도의 그래픽을 가진 게임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4월 게임을 개발하고 나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게임의 비주얼에는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좋은 비주얼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또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을 봤을 때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색입니다. 4월 프로토타입에도 굉장히 나쁜 색은 아니었습니다. 땅의 색을 강조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동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땅 위에서의 전투가 시각적으로 불안정하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른쪽처럼 전체적으로 크게 튀는 부분이 없도록 비슷한 계열로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왼쪽의 4월 이미지와 오른쪽의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채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이 덕분에 강조하고 싶은 색을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은 혹 많은 식생들로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하늘섬에서 캐릭터나 몬스터와 같이 중요한 오브젝트에 보색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유저에게 인지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채도와 보색 사용뿐만 아니라 명도 대비에 대한 보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봄섬의 길은 주변 사물에 비해 밝고 겨울섬의 길은 주변 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 부분의 명도를 달리함으로써 시선을 유도해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좋은 레벨 디자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화면을 일정하게 보이지 않고 풍부하게 보이는 효과도 유저에게 함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하늘섬 게임에는 총 4개의 테마의 섬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색의 관계를 다르게 함으로써 지루하지 않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또 각 섬의 컨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봄섬에 사용된 보색은 색상환의 반대편에 있는 색들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색을 배치하면 더 강렬하게 보여 주의를 끌기 좋습니다. 여름은 봄섬과 반대되는 어두운 명도의 높은 채도를 가진 오브젝트들로 배치하였습니다. 봄섬을 지나고 여름섬에 도착했을 때 유저는 더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섬은 봄섬과 여름섬과 달리 유사 색상들로 구성하였고 겨울섬은 무채색으로 구성해 게임의 결말에 가까워졌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또 차분한 인상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네, 룩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경험자가 적은 학생팀에서 TA,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존재는 팀 간, 학생팀 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늘섬 팀에서 했던 일 중에 룩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하늘섬은 사계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커스텀 쉐이더 제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단순한 오브젝트여도 실사처럼 보이게 하는 비주얼을 갖기 위해선 리얼한 라이팅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라이트를 사용하는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2가지 어떻게 프로젝트에 접목시켰는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쉐이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고쳐야 하는 점은 식생 표현이었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에 꽂혀있는 잔디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이 심각했는데
이 이미지처럼 일반 메쉬를 그냥 배치하게 되면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면서 또 일반 메쉬다 보니 최적화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레인 그래스 텍스처도 좋은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바닥과 블렌딩이 되지 않고 쿼터뷰에서 플랜을 수직으로 꽂은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운 비주얼을 띠게 되어 이 터레인 그래스 텍스처도 사용하기 조금 애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테셀레이션 쉐이더를 사용하였습니다. 테셀레이션 쉐이더는 일반 메쉬를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적으로 더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폴리곤의 밀도를 이제 아티스트가 원하는 대로 좀 더 긴 잔디나 더 두꺼운 잔디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또 유저가 잔디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배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잔디 이외의 식생에는 더 다양한 색을 연출하기 위해 컬러 조절 옵션이 있는 쉐이더를 넣어 무드와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컬러 조절 쉐이더는 기존의 색상에 곱하기와 더하기 연산을 수행해 각 색상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텍스처에 비해 더 많은 채도와 명암 등을 조절해 더 많은 색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컬러 조절 쉐이더는 다양한 식생, 색 표현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가 실수로 놓친 색감을 수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게임의 폴리싱 단계에서 리소스를 수정하기 힘들 때 해당 쉐이더를 사용해 더 빠르고 쉽게 컬러를 수정해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쉐이더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마무리하고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선 라이트 옵션을 베이크, 리얼타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은 믹스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섬에서는 믹스드 라이트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베이크의 자연스러운 간접광과 효율적인 성능의 장점을 이제 살리면서도 리얼타임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동적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믹스드 라이트의 사용이 굉장히 저희 게임의 비주얼을 잘 살려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어떤 상황에 리얼타임을 사용하였고 어떤 상황에 베이크들을 사용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상황은 여름섬의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가로등의 포인트 라이트가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리얼타임과 베이크를 비교했을 때 이 집 입구 쪽에 이파리 문의 부분은 어두운 AO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어둠 AO 표현은 베이크라이트 쪽이 리얼타임에 비해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붕의 빛과 바로 직접 닿는 지붕의 이파리 부분을 보시면 러프니스 재질의 표면 빛 반사에 대해서는 베이크드가 리얼타임에 비해 조금 부족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섬의 가로등에는 대부분 리얼타임 라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겨울섬의 경우 반대입니다. 밝고 투명한 결정 같은 표현을 위해서는 얼음 안에 작은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넣어줬는데 리얼타임의 경우 그 느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베이크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간접광 계산을 통해 불투명하지만 차갑고 빙산 같은 얼음의 질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드 라이트를 사용해 리얼타임과 베이크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리얼타임 라이트를 쓰는 것이 좋은가, 베이크 라이트를 쓰는 것이 좋은가도 중요하지만
앞에 보셨었던 여름섬과 보스방처럼 어두운 환경 이외에 저희 하늘섬의 배경은 대낮에 밝은 야외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인트 라이트나 스팟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우 라이팅이 오브젝트들이 가지는 색과 무드를 얼마나 잘 살려주는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색의 라이트가 어떤 방향의 각도로 비춰지는지에 따라 바뀌는 분위기를 잘 체크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환경 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름섬은 덥고 습한 환경의 정글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키가 높은 나무들로 인해 직광은 거의 들지 않고 그림자들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환경에서 보이는 채도 높은 열매나 채도 높은 꽃들이 이 환경을 주로 이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쿼터뷰에서 이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 뭔가 문제가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카메라 뷰가 고정이라는 곳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카메라에 가까운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플레이어를 가리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큰 오브젝트는 플레이에 방해를 줄 수 있어 여름섬의 큰 나무들의 크기를 좀 생각했었던 것보다 컨셉 예상보다 작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림자를 크게 깔기 위해 디렉셔널 라이트의 각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 그림자 영역을 쉽게 조절하기도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들로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완전 더운 밀림의 느낌보다는 조금 노을이 지는 늦은 저녁 같은 느낌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가짜 그림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 이미지처럼 큰 섀도우 올리 옵션에 플랜을 하나 거대하게 만들어서 월드를 덮어 가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이 플랜에 사용된 매테리얼은 노이즈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해 아티스트가 언제든 원하는 그림자 크기와 빛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완성된 정글 라이팅입니다. 채도 높은 오브젝트들과 강한 빗줄기로 어둡지만 밝고 화려한 환경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여름섬에 사는 풀이라는 캐릭터들의 공간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정글 라이팅의 이 비포와 애프터, 바뀐 라이팅을 조금 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그림자 영역 조절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조금 밝은 부분이 또 굉장히 많았고 사용된 잔디의 색들이 파랑에 가까운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좀 춥고 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맵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크 섀도우를 설치하고 난색 계열의 초록을 사용해 어둡지만 활기찬 밀림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던 고민들과 실천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다양한 비주얼의 맵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멀티게임 개발 당시에 사용했었던 나무나 절벽, 바위, 식생 같은 오브젝트들을 잘 재활용해서 새로운 컬러의 맵을 제작하였고 이런 시도들은 재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또 새로운 비주얼을 제공해 유저에게 전달하는 게임의 재미와 또 매력을 함께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계절이라는 맵은 꼭 다양한 비주얼 제공 외에도 게임의 스토리 설명이나
레벨 디자인에도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겨울섬과 어두운 보스방은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어 완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저희가 하늘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섬 개발 팀원들은 모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스쿨 학생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3년제 대학교로 1학년, 2학년 때 본인이 그래픽을 할지, 기획을 할지, 프로그래밍을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델링을 할지, 원화를 할지, 시스템 기획자를 할지 이런 세부 전공들을 각자 선택을 하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임을 개발하는 팀에 들어가 3학년에 졸업작품을 개발합니다. 이런 졸업작품은 매년 12월에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저희는 청강 크로니클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섬도 작년 22년 12월 청강 크로니클에서 성공적으로 시연을 완료하였고 이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프로젝트를 저희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학생 개발은 다른 현업에서의 개발과는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장점으론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업무가 즐겁고 또 수평적인 환경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개개인의 목표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작품 개발 중 중간 누군가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비게 됩니다. 물론 같은 학년 학생들로 인원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 충원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상황 판단과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 졸업작품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수업, 다른 과목 과제들도 잘 챙겨야 하는 그런 학점 관리의 부담감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늘섬에서도 생겼습니다. 문제점들이 모이다 보니 중간에 갑작스럽게 팀원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저희는 이 때문에 서버에서 싱글로 게임을 중간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간 팀원들도 개개인의 사정이 있었고 또 남아있는 팀원들도 변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잘 끝난 지금 좀 다시 생각해봐도 멀티게임에 대한 아쉬움과 이때 일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출시를 끝낸 하늘섬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게 왜 유료로 안 팔아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졸업작품이 잘 되어도 유료화하기 힘든 이유로 가장 큰 것은 팀원들의 목표가 모두 제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그나 최적화 등 좀 개발 기간을 이제 크로니클 이후에 더 가져야만 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 졸업을 하면 또 취업을 해야만 했고 또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개발을 이어가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또 추가 개발을 해도 게임의 저작권 소유가 한 명에게 귀결되어 있지 않아 뭔가 수입 배분의 문제에서 또다시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다는 점도 저희는
유료화하기 힘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 같은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추가 콘텐츠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졸업 작품들은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또 많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늘섬 팀원들은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게임을 출시해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플레이해주고 또 여기서 나오는 피드백들로 더 좋은 경험들과 그리고 기술들을 얻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네, 이 같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저에게도 하늘섬은 한 번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되게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 준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간의 학생 프로젝트를 마치고 바로 취업에 성공해 현재 라이팅 아티스트라는 직군으로 열심히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제가 학생 게임 개발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작은 조언과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 개발 환경은 현업과는 조금 다른 수평적인 업무 환경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배우기 위해 학교에 들어오는 입장이어서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과 어려움을 서로 배우고 체감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 개발과 비교했을 때 현업은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학생 때는 경험하지 못한 사수님이라던가 동료들, 그리고 또 규칙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디렉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그 아래 이제 개발자분들은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현업과 달리 뭔가 직접적인 디렉션을 할 사람도 없고 또 아무래도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과연 이 방향이 맞는 것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팀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희 하늘섬 프로젝트에서는 직접적인 디렉션이 힘들다는 학생 개발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반에 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환경은 팀원들과의 협업과 그리고 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방향성을 더 강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고 또 초반부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게임의 좀 더 창의적인 표현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들 등 여러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미지처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섬을 옮겨 다니는 새총이라는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중간 이미지 이제 돌다리의 원화인데요. 이렇게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돌다리 또 마지막 이제 저희 여름섬의 큰 나무 원화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빙글빙글 올라가면서 이제 비주얼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이렇게 저희는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게임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프로젝트에서는 회사 같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또 명확한 디렉션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게임에 녹아내는 것이 학생 게임 개발에 게임을 완성하는 것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섬을 끝내고 이제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최적화나 상용성 등 출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후반에 생기는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작은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괜찮지만 현재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졸업작품 속에서도 경험들은 저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또 협업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보다 더욱 저희는 전문적이고 또 성숙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섬은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전시와 인터뷰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상들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늘섬을 통해 알게 된 지인분들도 많았고요. 프로젝트가 중간에 한번 휘청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끝까지 달려와준, 또 잘 믿어주는 팀원들 덕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기까지 고생한 팀원들과 또 도움을 준 주변인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을 학생 개발자분들에게 올해와 내년에도 더욱 높은 수준의 학생 작품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현업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늘섬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의 룩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